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합니다. 수도권에서 디딤돌 대출 규제가 적용되면서 서민 실수요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대출인데 대출길이 막혀서 오히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특히 사전 청약을 받고 수년 동안 자금 계획을 세워놓은 사람들은 막막한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주택 시장도 빠르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박희분 기자가 보도합니다. 3년 전 오산 세교 신도시의 아파트를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사전 청약받은 이모 씨. 내년 하반기 입주를 앞두고 부족한 잔금은 디딤돌 대출을 받아 메꿀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모두 수포로 돌아갔고 분양권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정부가 이달 초 디딤돌 대출 규제를 발표하면서 수도권에선 아예 대출 자체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대출이 아예 안 된다는 거. 그러면 대출이 안 되면은 다른 신용대출이나 은행권 대출을 이제 알아봐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주택 관련해서는 좀 큰 신용대출도 아니고 큰 금액이기 때문에 대출 자체가 원활하지 않고 디딤돌 아니면 안 되는 상황이어서 디딤돌에 맞춰서 이제 주택 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집부터 장만하고 자녀 계획을 세우려 했던 꿈도 기약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전월세로 사는 경우는 계속 이사를 다녀야 되고 한 곳에 정착을 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학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아이를 돌보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내 집 마련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아이를 못 갖게 됐다. 아이를 좀 출산 계획을 늦출 수밖에 없었다.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 서민이 5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정책 대출입니다. 이달 초 정부가 디딤돌 대출 한도를 줄이고 수도권 신축 아파트에 대한 대출을 제한하면서 실수요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전 청약을 받고 입주를 기다리는 경우 당첨 지위를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주택 시장에도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택지 개발지구로 본격 입주가 시작된 오산 세교 신도시는 정부의 규제 발표 이후 매매는 물론 전세까지 거래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전세에서 매매로 살기도 하고 월세에서 전세로 살기도 하고 이런 움직임이 있어야 부동산도 활발히 움직이는데 그런 게 지금 다 막혀버린 상태예요. 그래서 움직임이 거의 없습니다. 국회 전자청원에는 디딤돌 대출 규제를 철회하라는 국민동의 청원이 4건이나 올라왔습니다. 서민 실수요자들의 저금리 대출을 막아 피해가 막심하고 이미 청약에 당첨돼 입주를 기다리는 서민들은 갈 길을 잃었다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급격한 집값 상승을 잡고 주택도시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디딤돌 대출 관리에 나섰다는 입장. 하지만 막대한 규모의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끌어쓰기로 하면서 서민 대출 옥죄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기금이 어떻게 쓰였다거나 고갈되는 것은 그렇게 신경 쓸 사안이 아니게 되고, 현재로서는 집을 살려는 수요가 있는데 이 수요층들에게 어느 정도 충분한 양의 대출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디딤돌 대출의 문턱을 높이는 정책이 내 집 마련에 사다리를 걷어차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희붕입니다. 이천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또다시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됐는데요. 문제는 앞으로 분양을 앞두고 있는 물량이 많다는 겁니다. 백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천시 부바릅에 지어지는 신축 아파트 단지입니다. 700여 세대가 지난 7월 분양이 이뤄졌는데 계약된 물량은 200여 세대에 그쳤습니다. 400개가 넘는 세대가 미분양 물량으로 쏟아진 겁니다. 이 아파트의 계약률이 바닥을 치면서 이천시가 미분양 관리 지역에서 벗어나기엔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이천시 관내 신축 아파트들의 미분양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 분양된 송정동의 이 아파트는 계약 당시 계약률이 20%에 머물렀고 4개월이 지나서야 계약률이 50%를 넘었습니다.
안흥지구의 이 주상복합 아파트는 지난 6월 기준 800가구 중 670여 가구가 미분양 매물로 나왔는데 3달 동안 고작 32건 계약됐습니다. 9월 기준 이천시의 미분양 주택 수는 1,600여 개.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야 할 미분양 수가 오히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천시의 신축 아파트 단지가 앞으로 더 지어질 전망이라는 겁니다. 이천시에 따르면 현재 시에 사업 승인 대기 중인 단지는 10여 건으로 5천 가구가 넘는 아파트가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사업 승인 들어올 예정인 게 17건인가?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도시개발하고 이제 역세권들이 있으니까.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더 까다로운 기준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이천시는 개발 수요가 많은 만큼 미분양 물량 해소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비슷한 시기 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안성시는 추가 분양 단지 없이 미분양 세대가 10% 이상 감소하면서 관리 지역에서 벗어났습니다. BTV 뉴스 백찬입니다. 최근 경기도가 국토부에 전달한 도 철도 사업 우선순위에 경기 남부 광역철도를 배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당 지자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용인과 성남시장은 도철도 우선순위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GTX 플러스 노선 사업의 경제성 용역 결과를 내놓으라며 공개적인 비판에 나섰습니다. 김효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상진 성남시장이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경기 남부 광역철도가 도철도 사업 우선순위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지자 기자회견에 나선 겁니다. 성남시는 4개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라며 우선순위 변경을 비롯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상생 협력을 파괴하고 경기 남부 광역철도 사업을 국토교통부에 추천하지 않는 것은 4개시 420만 시민의 염원을 짓밟고 외면한 처사로 경기 남부 광역철도가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 검토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변경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앞서 이상일 용인시장 또한 경기도와 시군의 정책 간담회 자리에서 김 지사를 공개 저격했습니다. 김 지사의 공약인 GTX 플러스 3개 노선만을 우선순위로 정한 건 꼼수 행정이라고 비판하며 해당 노선 사업의 용역 결과, 경제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4개 도시 시민들은 정확한 경제성을 따져서 경제성이 있는 사업이 우선순위에 올라가기를 원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연 지사는 꼼수 행정을 더 이상 하지 말고 자신의 사업이 왜 타당성이 있는지 경기 남부 광역철도 사업과 비교해서 어떤 점이 나은지 당당하게 밝히십시오. 도내 철도 사업이 광역과 기초지자체 간 마찰을 넘어 여야 간 갈등 사안으로까지 비치는 가운데 이재준 수원시장도 지난 18일 박상우 국토부 장관에게 경기 남부 광역철도를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전달했습니다. 다만 도지사와 같은 민주당 소속인 수원과 화성시장은 공식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경기도는 GTX 플러스 3개 사업의 비씨값 공개 요청과 4개 시장 면담 요청에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TV 뉴스 김효수입니다. 안산시가 지역을 관통하는 안산선 지하화 사업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철도를 지하화하고 상부를 개발하면 3조 원에 육박하는 경제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사업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전철역마다 다양한 개발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임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철도 지하화 선도 사업 공모에 안산선 지하화 사업 제안서를 제출한 안산시가 제안서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먼저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 안산시는 안산선 지하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 상황이라며 생활 환경 문제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도심과 신도심을 단절시키고 철도 운행으로 인한 소음과 진동 등 환경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현재 노후화에 따라서 시설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을 통하여 단절된 도시 공간의 연계성을 회복하고 신구도시의 균형적 발전 및 지역 활성화를 통한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결과에 대한 청사진도 내놨습니다. 초지역 일대는 국제협력 업무시설과 다문화 테마몰, 고잔역 일대는 공공업무시설과 도시명 산업시설, 중앙역 일대는 명품 주거시설과 테마몰 등이 들어서고 이를 통해 약 2조 8,700억의 생산 유발 효과와 17,000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둘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안산선 지하 통합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역세권을 중심으로 직장, 주거, 여가를 모두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복합시설이 조성되고 공원 및 광장을 충분히 조성하여서 신구 도심을 연계하는 새로운 혁신 거점 공간으로 재탄생할 예정입니다. 공모 선정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도 내놨습니다. 지하화에는 약 1조 7천억 원의 큰 사업비가 소요되지만 상부 개발 이익은 약 2조 원으로 추산돼 사업성이 뛰어난 만큼 선정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문을 구한 관련 전문가들도 역시 안산선 지하화 사업의 선정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과연 다음 달 발표 예정인 철도 지하화 선도 사업 공모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지 시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 민생 행보를 시작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수원시 남문시장을 방문했습니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만나 고충을 듣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사랑 상품권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20일 민생 행보를 시작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21일엔 수원시 남문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소통을 이어나갔습니다. 이 대표와 간담회를 가진 시장 상인들은 경기 침체로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게 느껴진다며 올해보다 내년이 더 걱정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자영업 폐업자가 1년에 100만을 넘었고 대출액이 연체율이 10조 8천억, 대출 연체액이 10조 8천억을 넘었습니다. 올해도 어려운데 내년도에도 더 어려운 현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론 지역사랑 상품권 확대가 1순위로 꼽혔습니다. 흔히 지역화폐라 불리는 지역사랑 상품권은 발행된 지역 안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높이는 데 가장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수원시의 경우 지역화폐 발행이 5배 정도의 경제 효과를 내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매년 200억 내지 300억의 지역화폐 발행을 하면 작년 단위 같으면 1,000억의 효과를 봤으니까 5배 이상의 효과를 본 거죠. 하지만 지자체들의 지역화폐 발행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역화폐 지원 예산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돈이 돌아야 경제가 사는 거라며 지역화폐가 골목상권 구석구석을 돌아야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돈이 1,000억이 있으면 뭐합니까? 어디 은행에 꽉 잠겨서 꼼짝하지 않으면 영원인 거죠. 그런데 100억이 온 동네 골목에 쭉 퍼져서 그 10바퀴를 돌면 1,000억이 되는 거고 100바퀴를 돌면 1조 원이 되는 겁니다. 그게 경제잖아요. 한편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화폐 예산을 1원도 편성하지 않았지만 국회 소관상임위원회가 2조 원을 편성해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 세월호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추모 공간이 참사 발생 10년 만에 설명회를 갖고 착공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안산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선 시종 고성이 오갔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반대하는 주민들이 목소리를 높인 건데요. 반대 주민들은 실력 행사도 불사한다는 입장이어서 물리적 충돌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임세혁 기자입니다. 가칭 4.16 생명안전공원 건립 주민설명회. 시작부터 찬성 반대 주민 간의 실랑이로 고성이 오고 갑니다. 이 자리에서 안산시는 오는 2026년 말까지 초지동 화랑유원지 내에 봉안시설과 전시시설 등으로 구성된 추모 공간이 건립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반대 주민들은 목청을 높여 반발했습니다. 추모 시설을 조성하는 건 반대하지 않지만
왜 시내 한복판의 공원에 지어야만 하냐며 따져 물었습니다. 다 좋아요. 공원 하는 거 다 좋은데 왜 낙골성을 굳이 그 가랑 유지 그 한복판에다가 안산의 앞마당에다가 꼭 해야 되는지. 권력은 좋다 이거냐. 그것까지 양보하겠다. 권력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도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강도는. 화랑유원지에 건립하는 걸 찬성하는 주민들도 마이크를 잡았지만 반대 주민들의 거센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그 공간에 기억할 수 있는 장소를 짓는 게 당연히 합당하잖아요. 찬성하는 사람의 입장을 주셔야죠. 이런 가운데 직접 상황 정리에 나선 이민근 안산시장은 건립 장소는 이미 자신이 취임도 하기 전에 결정된 것인 만큼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2019년도에 국교시에서 최종 후보지를 결정했기 때문에 그 기조하에 안산시는 땅을 제공하고. 이날 설명회에서 안산시는 추모시설 건립 공사가 바로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고도 전했습니다. 반대 주민들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직접 몸을 써서라도 공사를 막아내겠다고 입을 모으고 있어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 요즘 용인 죽전동 일대에 채석장이 생긴다는 소식에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중앙정부의 결정이 나올 예정이어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채석장을 하겠다는 곳 주변이 아파트가 많은 주택가이기 때문에 반발은 거셀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효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용인 죽전동의 한 산자락. 이곳에 채석장이 들어올 수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일대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라질 위기에 있는 거고요. 환경적으로도 먼지나 아니면 소음이나 그런 부분도 당연히 문제가 되고요. 이 43번 국도는 죽전역까지 바로 연결이 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죽전역까지의 이제 도로 파손이나 아니면 안전 문제. 인근에 2만 세대가 거주하는 데다 300m도 되지 않는 곳에 학교까지 있습니다. 주민들은 채석장이 들어올 경우 발파 작업 등으로 발생할 소음과 분진 문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발파라는 걸 하고 돌이 날아다니고 이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안전하게 수업을 받고 부모들은 걱정스러워서 학교를 보낼 수 있을지 이사 가고 싶어요, 정말. A사는 죽전동 산 26-3 일대 18만 9천여 제곱미터에 노천 채굴식 장석 광산을 짓는다는 계획입니다. 이미 광업권을 취득한 이 업체는 용인시의 반대 의견 등으로 두 차례 채굴 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자 산업통상자원부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산자부 광업조정위원회는 경기도와 A사의 증거자료 등이 불충분하다며 결정을 유보했고 최종 결과는 다음 달인 12월에 나올 전망입니다. 그동안 결정 과정에 계속 불가 입장을 냈던 용인시는 죽전동 채석장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시민들의 삶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지역 생태계 파괴가 매우 우려스럽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대 의견을 경기도와 산자부에 적극 전달하고 있으며 광업 사업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용인시는 광업조정위원회가 A사의 청구를 인용하더라도 이후 개별 법률이나 시 조례 등을 통해 실제 채굴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죽전동 일대 주민들은 이달 말 산업통상자원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단체 행동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효수입니다. 학교 급식실 조리 실무사들의 건강 문제가 최근 크게 불거지고 있는데요. 경기도 교육청이 지난달 학교 급식실 환경 개선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평택은 이보다 더 강화된 급식 안전을 위한 삼축 시스템을 마련했는데요. 특히 전국에서 최초로 급식실 공기질 모니터링 시스템도 갖췄습니다. 배상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평택의 한 초등학교 급식실. 국을 끓이고 야채를 볶는 조리실무사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조리실 벽에 설치된 전자 계기판이 눈에 띕니다. 전국 최초로 학교 급식실에 설치된 공기질 모니터링 시스템. 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8가지 항목이 실시간으로 측정됩니다. 공기질이 나쁘면 자동으로 환기팬이 빠르게 작동해
오염된 공기를 신속하게 내보냅니다. 평택교육청이 급식실 안전을 위한 평택형 삼축 시스템을 3개 학교에 시범 도입했습니다. 필터 내장형 급기팬과 풍량 조절이 가능한 대용량 환기팬, 후면으로 조리유물 배출하는 경사형 후드. 급기팬은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조리실 내부로 공급하고 경사형 후드는 기존 후드 대비 빠르고 효율적으로 조리유물 빨아들입니다. 급배기 시스템을 새로 설치함으로 인해서 급식실의 환경이 많이 쾌적해졌고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흡족해 하십니다. 저희가 공기 질을 눈으로 모니터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서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의 매뉴얼은 측정기 1개소, 풍량 조절 2단, 배기팬 1대인데 반해 평택형 시스템은 측정기 4개소, 풍량 조절 10단, 급 배기팬 3대입니다. 2024년도에는 6개교, 2025년도에는 약 10개교, 그리고 앞으로 짓는 신설학교에는 삼축 시스템인 환기, 공기청정, 모니터링을 모두 갖춰서 급식 종사자들의 건강권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평택시에는 유초, 중고 112개 교에서 710명의 조리종사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의왕시는 최근 몇 년 사이에 도내에서 아파트 단지가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 중 한 곳입니다. 택지 개발구역으로 추가 지정되면서 앞으로 10년 동안 개발 사업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사라질 지역의 모습을 기억하고자 주민들이 참여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권예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왕시에서 50년간 운영된 지역 향토 막걸리 제조업체 오봉주조. 지난해 말 지역 재개발 사업이 시작되자 가게 문을 닫으며 간판을 떼었습니다. 최근 재개발 사업으로 이주를 준비 중인 어르신이 오랜 세월 보관해온 농기구들. 직접 나무를 깎고 갈아 만든 바가지부터 원앙까지 조상들의 손때 묻은 유산을 버릴 수 없었다고 합니다. 50년간 보관해온 베네쩌고리부터 60년 전 쓰인 일기까지 흔하고 익숙했던 흔적들이 낯섦을 넘어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곳곳에서 개발 사업이 한창인 의왕시에서 이제는 볼 수 없는 흔적들을 찾아 의왕문화원이 나섰습니다. 재개발 지역 어르신들을 만나 수집한 138점의 생활문화유산을 한자리에 모은 겁니다. 갑자기 의왕이 도시화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옛날 그 예뻤던 그 길도 다 사라지고요. 그리고 이런 물건 같은 것도 다 사라지고 있는데 저는 이런 것들을 우리 후손들, 의왕 후손들도 많이 봤으면 좋겠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라지는 옛것에 대한 흔적을 남긴 이번 전시는 오는 21일까지 진행됩니다. 선조들이 남긴 지역 문화유산의 상실을 어쩌면 도시개발에 따른 당연한 희생이라 여긴 건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